이제 마지막으로 Q&A 답변 진행에는 우리 정대원 변호사님하고 김영근 변호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사전 질의사항들을 좀 꼼꼼히 봤는데 생각보다 이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5인 이상의 경우에 5인 미만은 이제 적용이 없다 보니까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감하지는 않은 내용인데 아무래도 좀 기술적으로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일 것 같아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은 이제 각 쟁점마다 이게 약간 산정 방식이 다르긴 하는데 일단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수 역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을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정 방식이 이제 참고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전까지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그러니까 이제 1개월 동안 이제 하루에 예를 들어서 5명이면 이제 그거를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한 다음에 같은 기간 중에 가동 일수로 나누면은 이제 하루에 근무한 평균 근로자 수가 나오겠죠. 이제 그거를 상시 근로자 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예외는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상시 근로자 수의 일용직 근로자 포함 여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있어서 질문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일용직이든 알바생이든 시간제 근로자든 다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단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에는 이제 제외하도록 돼 있는데, 또 파견법상에 보면은 파견 근로자는 산안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또 사업주, 그러니까 이제 파견되어 있는 회사의 대표를 이제 사업주로 오는 그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되냐 안 되냐 좀 이런 논란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도 원청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그러니까 이 상시근로자 수 포함 해당 여부는 해당 소속 직원 수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경우도 중첩 법정 대상인지 일단 해당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사고 가능성이 좀 적다는 측면에서 이게 좀 소홀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은 이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건설 현장 예를 들어서 본사에 2명이 있고 A 현장에 우리 소속 3명이 있다. 소장 1명, 직영 2명. 그리고 B 현장에는 소장 1명만 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용역이다. 이렇게 됐을 때 B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게 중첩법 적용되냐 이제 이런 취지인데, 결국에는 이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법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통적인 질문은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신 분들도 있지만 50인 대규모 사업장이지만 자기 이제 협력업체 중에 50인 미만인 경우가 많아서 협력업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에도 원청이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 내의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영역 위탁한 경우에도 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협력사에 대해서도 50인 미만인 협력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협력사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마련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 가지고 질문 주신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원청이 협력사의 안전 진단 활동을 하는데 그러한 안전 진단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협력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고, 원청의 의무로서 다들 아시다시피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적 의무를 근거로 해서 입찰 참여 절차라든지 계약 과정에서 또는 업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안전 진단 및 평가가 전제돼야지만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협력업체에 고지하는 방법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상 내용을 계약서에 좀 포함시켜서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사항을 이제 규정하거나 아니면 별도 협정서를 체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잘 준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사항 등 의무 이행 확인에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도급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라. 이런 내용들, 그리고 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도급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라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각 업종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질문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이제 그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고, 이제 그 각종의 이제 모임을 통해서 이제 좀 업체들 간에, 회사들 간에 이제 그 정보 공유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잠시 소개드렸지만 이제 그 고용노동부나 공단에서도 주요 20개 업종에 대해서 어떤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나 자율 점검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충실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수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번째 질의사항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방법에 관한 건데요.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랬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관리감독자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 방법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셨는데요. 요거에 먼저 답변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첫 세션에 말씀드릴 때 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중에 열거돼 있는 의무 중에 뭐 어느 것만 준수하면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 준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초 형식을 갖춰는 것부터 시작해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뭐 형식만 일단 갖춰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일단 시작은 그런 어떤 고용노동부 자료라든지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형식부터 우리 회사가 아직 역량이 안 되니까 준수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요 평가 방법도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갑자기 없던 평가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를 평가하라는 이유는 그 사람을 평가해가지고 뭐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고 뭐 내부적으로 누가 일 잘하는지 알고 있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가 있으면은 그런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준, 평가를 실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평가자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효과적인 평가 방식으로는 이게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되면은 평가하는데 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작업 특성을 고려할 때 잘 준수해야 되는 안전보건 활동에 대해서 평가 지표, 정량 지표로 삼을 수 있는 평가 요소를 삼고, 그런 것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뭘 하면은 뭐 10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도 알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자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고 돼 있는 경우도, 그러면은 대표자를 누가 평가하냐, 이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의 평가는 어떤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 대한 그런 평가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평가 관리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고, 마찬가지로 어떤 정량적 지표를 활용해서 대표이사 그 안전보건 조직이 대표이사님 잘하고 있는지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그런 활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